이거 듣자마자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크게 가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윙즈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성공을 예측하게 하는 가장 큰 특색 5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그냥 인간의 성격적 특색 2개고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2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5개를 얘기할게요. 서구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The Big Fiv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빅5라고 하자고요. 또 다른 말로는 5요인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 5요인 모형은 수십 년 동안 수백 개의 국가에서 수도 없는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근거가 너무 많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들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더 이상 토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팩트는 팩트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괜찮아요. Alright. 첫 번째, 성실성. 이미 거의 다 예측했을 거지만 다들 부정하고 싶은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나는 게으름 피면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어요. 미친 듯이 일하는 걸 즐겨야 돼요. 평균 CEO가 70에서 90시간을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하네요. 제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중에 하나에서 일하는데 비서로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점심 먹고 그때부터 한 5-6시간 동안 화장실 가려고 나오지도 않아 방에서.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 학생의 그 탄력으로 30-40까지 사는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이거 듣자마자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크게 가고 싶어요? 각자 목표가 달라요. 크게 가고 싶다면 성실해야 된다는 것. 이 요인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자기가 갖춰야 될 하나의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Yes. 팩트는 가끔 아파요. 하지만 팩트가 감정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요인. 첫 번째가 너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이 무게감이 비슷하대요. 두 번째는 우호성입니다. 우호성 하면 떠오르는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영어로 agreeablen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agreeableness는 잘 맞춰주는 성격, 잘 동의해주는 성격 이런 걸 뜻해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회생활 잘한다고 흔히 말하는 어른들한테 잘 맞춰주는 선배들한테 잘 맞춰주는 친구들이 이런 특색이 강하다고 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 우호성 자체가 낮아야 돼요.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낮은 편에 속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요. 아니 나 안 할 건데. 이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의 끝을 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깡패스러운 사람, 분리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우호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반대쪽 이 양극에서 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착한 사람 신드롬 걸린 그런 친구들을 얘기해요. 모든 부탁 다 들어주고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 항상 억울한 사람. 여러분 우호성을 낮춰야 돼요. 너무 낮추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요? 왕따 돼요. 이런 사람이랑 아무도 같이 있기 싫죠. 위험하고 무섭고 재수없죠. 그래서 우호성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낮춰야지 내가 밀려다니지 않아요. 세 번째, 신경성. 신경성은 다른 말로 이렇게 쉽게 풀이하자면 감정 제어 능력을 얘기해요. 이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 쉽게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 멘탈이 쉽게 깨진 사람, 유리 멘탈, 쉽게 화내는 사람,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 쉽게 슬퍼하는 사람, 쉽게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경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정신적, 감정적 안정이 필요해요. 이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안정이 좋은 사람들은 성공을 굉장히 잘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쿨해야 돼요. 오케이? 뱃사공이 있어요. 막 물이 막 미쳤어요. 막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엄청 쳐요. 비 엄청 내려 어두워요. 막 상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때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린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 안정, 멘탈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멘탈 관리 추천 하나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째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심리학 선생님을 만나러 다녀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지려고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의 책임.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나머지 2개를 얘기할 건데 이 2개는 사실 성공을 이렇게 예측하는 성격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인간의 성격서 특색 5개 중 2개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2개도 중요해요. 제가 볼 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방성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 상상에 있어서 제한이 별로 없는 사람,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기타 등등. 그냥 폐쇄성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꼰대들이 폐쇄적이고 개방성이 굉장히 낮아요. 세상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바로 외향성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나야지 정신적으로 충전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향은 그럼 당연히 반대겠죠. 혼자 있어야지 정신적으로 충전이 돼요. Easy, easy, easy. 오케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는 적어도 성공할 확률이 그래서 훨씬 높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그루비룸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듀오 팀이에요. 프로듀서 팀이에요. 즉 비트, 곡을 팔고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정말 외향의 끝이에요. 누구든 바로 친구로 바로 사귄 다음에 바로 일을 들어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왜냐면 이 친구들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을 만나서 자기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반면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사회 활동하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친구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하나 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였고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나 혼자 생각했던 건데 사실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동생들도 보면은 그걸 굉장히 이용한 게 보였어요. 잘 들으세요. 내향적인 친구들 혼자 있으면 충전받죠. 그럼 내가 먼저 남한테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남이 나한테 먼저 오게 하면 돼요. 남이 나한테 먼저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남이 나한테 오게. 즉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다, 가수다, 유튜버다, 크리에이터다, 뭐다. 그러면 계속 조회수 높이세요. 계속 나의 이름을 알리세요. 계속 앨범을 내세요. 경력을 만들어요. 인맥을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렇게 해서 파워를 얻게 되면 남들이 결국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말은 쉽죠. 당연히 말은 쉽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다 설정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난 계속 이 방법들을 알려줄 거니까. 오케이? Let's do it. 우리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Keep going. 오늘도 스윙스랑 함께 했고 이 Big Five 마로 이건 과학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예, 계속 keep going. 계속 합시다. Thank you.